년 말 대한민국 서울의 도로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3일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즉 FSD, Full Self Driving 기능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좁은 골목길, 불규칙한 방지턱, 예측 불가능한 오토바이와 보행자들 때문에 테슬라의 카메라 올리 시스템은 한국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라이달. 같은 고가의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의 시각 정보만으로 서울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그들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고가의 장비는 없었습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 그리고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인식해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하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해온 하드웨어 중심의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현대차 그룹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대전환을 이끌던 사령탑 송창현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 겸 포티투다 대표가 전격 사임한 것입니다. 애플과 네이버를 거친 최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정의선 회장이 직접 영입해 현대차의 미래를 맡겼던 그가 왜 하필 테슬라가 한국 안방을 유린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 그리고 생존을 위해 내린 초유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테슬라의 공습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SD가 한국 도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라이다입니다. 레이저를 쏘아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쌈뒤로 스캔하는 라이다는 정확도 면에서 탁월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센서 하나의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고 차량 디자인에도 제약을 줍니다. 무엇보다 라이다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밀지도, HD 맵카,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현대차는 비싼 하드웨어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은 두 눈만으로 운전한다. 그렇다면 차도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테슬라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라이다를 제거하고 오직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를 인공지능, AI, 해석하여 운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잦은 오류로 팬텀 브레이킹, 유령 급제동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는 기존 업체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주행 영상 데이터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학습시키자 AI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힘이자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서울 주행 영상은 그 데이터 학습의 결과물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적 난도가 높아 불가능해 보였던 비전, 위전, 중심, 자율주행이 비싸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라이다 중심 방식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차 내부,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송창현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차의 하드웨어 중심 문화를 타파하고 실리콘밸리식 개발 문화를 이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조업 공룡인 현대차 내부에서 이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제조의 핵심은 양산입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품들을 조립해 수백만 대의 차를 찍어내야 합니다. 여기는 안정성과 일정 준수가 법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다릅니다. 일단 내놓고 오류가 발견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고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에이지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송창현 사장이 이끄는 포티투닷과 기존 현대차 연구소, 남양연구소 사이의 알력 다툼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기존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차를 못 만든다고 불평했고, 소프트웨어 조직은 하드웨어 중심 사고방식 때문에 혁신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서 FSD를 보란듯이 성공시키는 동안 현대차의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상용화 시점은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은 쏟아붓는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경쟁자는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 송창현 사장의 삶은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기술적 격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종의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이상적인 완전 내재화를 고집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한 전략 수정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보통 핵심 기술 리더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면 미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송 사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당일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약 6%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투자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쫓는 대신 돈이 되는 현실을 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추고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안도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차의 전략이 기술의 내재화에서 수익성 중심의 개방형 협력으로 급선회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차는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이오닉5를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잘하는 놈한테 맡기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제조에 집중하자. 현대차는 테슬라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려는 수직 계열화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검증된 기술을 외부에서 수혈받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패스트 팔로워, 파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회귀한 듯 보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지에서 수년간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압도적인 데이터와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웨이모의 두뇌를 빌려 자율주행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자체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송 사장은 떠났지만 포티투닷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포티투닷은 테슬라와 유사한 비전 기반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모델 아리아 AI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단기적으로는 웨이모와 손잡아 시간을 벌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포티투닷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막대한 자율권을 주며 기다려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철저한 성과 위주의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돈값 못하면 정리한다는 냉혹한 시장 논리가 현대차의 R&D 센터에도 불어닥친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생활 공간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운전에서 해방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잉여 시간, 즉 차 안에서의 시간을 누가 점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업무를 볼 것입니다. 이 거대한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차세대 빅테크의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회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은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현대차를 위협하는 것은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공습은 더욱 무섭습니다. 비아디, BYD,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싼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슬라 못지않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거인 화웨이는 직접 차를 만드는 대신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자신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하는 안드로이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들이 화웨이의 두뇌를 달고 쏟아져 나온다면 현대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화웨이 군단이 현대차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송창현 사장의 퇴진은 현대차에 있어 이상주의의 끝이자 현실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모두를 위한 자율주행이라는 낭만적인 구호 대신 팔릴 수 있는 차, 수익을 내는 기술이라는 냉정한 계산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기술적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빌렸음으로써 하드웨어 강자로 남았지만 결국 소프트웨어 주도권은 갖지 못했던 역사가 자동차 시장에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웨이모의 두뇌를 단 현대차는 과연 현대차일까요? 아니면 웨이모의 껍데기일까요? 지금 100년 만에 대변 혁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인간 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서울 시내를 누비는 이 장면은 그 변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홀로 서기에 성공해야 하는 딜레마. 이 위험한 줄타기에서 현대차가 어떤 묘기를 보여줄지 앞으로의 2, 3년이 현대차 5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업의 현대가 모빌리티 플랫폼의 현대로 진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하청 조립 업체로 전락할지의 기로에 서 있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습은 시작되었고 현대차는 초유의 결정으로 응수했습니다. 과연 이 승부의 끝은 어디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2등 전략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